윤유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변론을 통해서 영장이 기각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의자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자영업을 운영하던 중에 환전 업무와 관련해서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주거가 좀 불안정하고 사회적인 연결고리가 좀 약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변론해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선 피의자의 주거나 사회적 연고의 안정성을 강조했습니다. 피의자가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 피의자 같은 경우는 9년 전에 한국에 입국해서 F5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는 사실 사실혼 관계였는데 혼인신고를 영장실질심사 하시면서 마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일정한 주거지가 있고 또한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하려고 계약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하였고요. 증거인멸의 우려를 또 이제 인정할 수 없다라는 부분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에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고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임의로 다 모두 제출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진술했습니다. 또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해서 분석이 가능하도록 협조를 했고 주요 관련자들과는 연락이 단절된 상태로 더 이상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통하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극히 낮고 이미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도주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찰은 얘기를 했으나 변호인은 중국 방문 횟수가 매우 적었고 한국에서의 생활 기반이 확고했다. 그리고 사업체는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었고 이를 두고 떠날 가능성이 없고 특히 또 새로운 거주지를 계약해서 이사를 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은 출국 금지 조치를 통해서 충분히 신병 확보가 가능하므로 구속이 필요할 없다는 부분도 어필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혐의에 대한 또 방어 논리를 또 전개를 했는데 이 사건에 연루된 것은 의도적인 가담이 아니라 단순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평소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환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는 개인적인 연고도 없고 단순히 환전 요청을 받은 것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사기 조직과의 직접적인 연계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한 40분 정도 이루어졌고 이러한 적극적인 변론을 바탕으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있어서 도주 우려가 크지 않고 또 이 증거를 인멸할 정황이 없고 또 수사 구속이 필요할 만큼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법원이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점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 국적의 동포이기 때문에 쉽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었고 또한 사기 금액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굉장히 이 당시에는 굉장히 구속이 쉽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적극적인 변론 그리고 충분한 자료 제출 이런 부분들로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